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처분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로 바꾼 후 2주일간의 사용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작년에 갤럭시 탭 S7이 출시되었을 때에도 예약 구매를 했다가 한 달 정도 써보고 결국에는 중고로 처분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쓰던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더 활용성이 높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더 큰 사이즈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다시 관심이 가더라고요. 2021년에는 탭 S8이 새로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무엇보다도 갤럭시 탭에도 드디어 태블릿 전용 카카오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메인으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당근마켓에 저렴한 제품이 보이자마자 냉큼 가서 구매해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LTE의 256기가 모델, 그리고 키보드 북커버를 포함해서 96만원에 구매했는데요. 공식 가격은 124만 9,600원에 키보드 북커버는 22만원인 걸 감안하면은 정가 대비 50만원 정도 싸게 구매한 가격입니다. 처음에 기기를 받고 든 생각은 와, 크고 무겁다 였습니다. 11인치 아이패드에는 어느 정도 무게와 사이즈에 익숙해져 있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2.4인치다 보니까 새로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패드와 다르게 16:10 비율이라서 폭은 익숙한데 길이가 길쭉한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키보드 커버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느껴졌는데 키보드 북커버를 결합하니 거의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키보드를 펼쳐 놓으면 노트북처럼 보이기도 해서 굳이 이럴 거면 갤럭시 북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키보드 커버를 떼면 그나마 좀 가볍긴 합니다만 이 뒷면의 킥스탠드 부분만 해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려면 키보드 북커버가 아닌 다른 가벼운 케이스를 씌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16:10 비율의 12.4인치 대형 화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들이 16:9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위아래에 죽는 공간이 크지 않고 꽉 찬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몰입도 있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화면은 매우 선명하고 밝았습니다. 흰색이 너무 밝아서 이북을 볼 때 약간 눈이 아프기까지 했는데 편한 화면 모드를 켜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12.4인치 대형 화면에서 화면 분할 기능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도로도 응용이 가능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로 모드로 놓고 2분할로 쓰는 것이 가장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한쪽에 정보 사이트를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 원고를 쓰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덱스 모드를 켜면 아예 PC처럼 윈도우를 여기저기 띄워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를 끼우면 바로 덱스 모드로 진입하도록 설정해둘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 익숙한 분이라면 덱스 모드에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창을 배열해 놓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휴대기기의 화면이 클수록 생산성 효율이 올라가는데요. PC를 많이 쓰는 사무직들이 듀얼 모니터를 쓰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화면에 띄워놓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생산성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에 비해 S펜의 활용성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애플 펜슬 2에는 정전식 터치를 통해서 펜 바꾸기 기능 정도만 제공하지만 S펜에는 물리 버튼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과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펜을 누르고 움직이는 에어 액션에도 기능을 할당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사용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크롬에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를 할 때 이제 화면에 터치할 필요가 없이 S펜을 손에 쥐고 버튼만 딸깍딸깍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북을 볼 때였는데요. S펜 클릭을 페이지 넘김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를 볼 때 태블릿을 세워놓고 편안한 자세에서 S펜 버튼을 누르며 페이지를 넘겨보며 책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다만 전용으로 출시된 키보드 북커버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키감이 너무 가벼워서 살짝 싼 티가 느껴졌으며 키보드의 촉감도 서걱서걱해서 그다지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불만인 부분은 터치패드였는데요. 터치패드의 감도는 괜찮았지만 반응에 어느 정도 렉이 있어서 빠르게 작업을 할 때 굼뜨게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터치에 대한 커서 움직임의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급하게 하려면 그냥 화면에 터치를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굳이 터치패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40만원에 육박하는 애플의 매직 키보드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가가 22만원 걸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감에 신경을 써주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살 때 보통 와이파이 버전을 써왔는데요. 제가 메인 회선으로 쓰는 아이폰과 자동으로 테더링이 되기 때문에
굳이 20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에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갤럭시 탭은 와이파이 버전과 LTE 버전의 가격 차이가 10만원밖에 나지 않아서 그냥 부담없이 LTE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회선은 KT의 슈퍼플랜 스페셜에 딸려오는 스마트 기기 1회선을 사용했는데 이 유심을 갤럭시 탭에 넣으니까 문자랑 전화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버 회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스팸 전화나 문자도 가끔 갤럭시 탭으로 걸려온다는 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유튜브 리뷰에서 갤럭시 탭의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태블릿 전용 카카오톡의 부재였는데요. 이제 아이패드 카카오톡과 똑같은 태블릿용 카카오톡이 안드로이드에도 출시가 되어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PC용 카카오톡과 다르게 태블릿용 카카오톡은 다른 아이패드 포함 전체 태블릿을 통틀어서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개의 태블릿에 인증을 하면은 기존에 인증이 되었던 다른 태블릿에서는 인증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기능은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카카오톡을 팝업 화면으로 띄워놓고 메신저처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이폰과 맥북을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패드를 쓰는 게 자연스러웠는데요. 무엇보다도 편하고 빠르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드랍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탭으로 바꾸고 나서는 에어드랍이 안 되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되어서 시간도 걸리고 원본을 보내기에도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건 iOS,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를 모두 지원해서 서로 파일을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파일을 공유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주로 사용하던 대부분의 앱들이 똑같이 안드로이드 앱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아이패드 앱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그리기 앱인 프로크리에이트와 동영상 편집 앱인 루마퓨전은 대체할 만한 앱이 딱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의 사용자가 가장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쪽의 앱 개발이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사진 동영상 편집 용도가 아니라 저처럼 간단한 문서 편집과 콘텐츠 감상의 주요 용도라면은 안드로이드 앱으로도 물론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부 모바일 게임 앱들은 오히려 더 사용이 편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사용평은 역시 화면에 대한 만족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16대 9 비율의 갤럭시 탭은 가로로 놓았을 때 만족스러운 동영상 감상 환경을 제공하며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 화면 분할을 해놓고 쓰기에도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에 있어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경쟁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압도했는데요. 처음에 밝혔듯이 제가 구매한 갤럭시 탭 S7 플러스 LTE 256기가와 키보드 북커버를 모두 새로 구매하는 정가는 146만 9,600원인데 이와 비슷하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LTE 256기가 모델에 애플 펜슬 2, 매직 키보드까지 모두 합치면은 무려 224만 3천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풀세팅 기준으로 아이패드 프로보다 약 8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풀세팅이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를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출시가 늦어지면서 충동적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꽤 만족스러워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를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구매를 지금 생각 중이신 분들은 더 큰 무게와 부피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같은 가격의 12.4인치 대형 화면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